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상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박사 과정을 작년에 수료를 하고 지금 이제 다양한 대학교에서 웹툰 연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 좀 AI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AI 때문에 이제 우리의 밥줄이 다 끊긴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걸 내가 사용을 해보고 어떤 수준에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AI가 나왔을 당시 한 6개월 정도 출시되고 한 6개월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뭔가 사용법보다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 동향, 지금 AI 동향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저작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화나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예시, 그 다음에 단일 이미지를 만들어 본 예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지금은 미드저니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본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좀 자료를 받아온 것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공지능 AI 산업 동향은 사실 권리침해 논란의 어떤 권리침해 논란이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작가들이 미드전이나 뭐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AI 생성기 회사에 소송을 걸고 권리침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음악,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이런 저작권 논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노라는 그 AI 음악 생성기인데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제가 이제 80년대생이다 보니까 약간 90년대 그런 발라드 노래, 애절한 발라드 노래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어서 그런 90년대, 한국의 90년대 발라드 노래풍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노래를 생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야. 쉽게 너를 잊을 수 있을까 봐 흔들리는 내가 알면서도 행복해질 사람 남겨진 추억들 속에서 너를 찾아 희미해진 사랑의 온기를 붙잡아 노래가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널 놓아줘야 할까? 그가 가슴 그림 같은 추억이 지워지지 않아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약간의 기계음이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가사를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쓴 가사가 아니라 제가 넣었던 키워드는 한국 90년대풍의 애절한 발라드라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제목도 만들어주고 가사도 다 써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악은 거의 이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 시간도 한 1분 정도?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하나만 생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2가지 타입의 노래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손을 전혀 하나도 안 댔는데 이렇게 생성된 상태에서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작곡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워졌다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소송, 그러니까 음악 부분에서도 음악 그런 매체에도 이런 소송건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누군가가 뭐 뉴진스랑 되게 유명한 팝 가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뭐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형식으로 뭐 틱톡에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그게 뭐 이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냥 막 삭제돼 버리거나 이런 상황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계속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건 소송에서 결국에 이제 판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미지들이 제출된 작품의 상당수가 저작권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미지를 학습할 때 사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학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지 않은 이미지를 학습할 수도 있는데,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일일이 증명할 수가 없다 때문에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100%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근데 다만 저작권이 있는 16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한 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에게 저작권이 침해됐다라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알려줘야지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를 명시해서 다시 소송을 해라. 그래서 소송이 기각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권을 인정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생성된 이미지를 누군가가 퍼가서 기사와 함께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단 사용한 사람은 AI 이미지인데 저작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문구가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롬프트를 통해서 표현이라든지 그림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했고, 또 매개 변수를 통해서 레이아웃이나 뭐 구성 디자인 이런 설정들을 결국에는 이 최초로 이거를 사용한 사용자가 선택과 배치를 반영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작자가 결국엔 독립적으로 완성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단순한 기계적인 성취가 아니라 미학적인 선택과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은, 그래서 AI 이미지도 저작권을 인정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AI의 이미지가 저작권을 인정받은 그런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 12월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좀 빠르게, 물론 이미지도 좀 발전이 빠르기는 한데, 이미지는 사실 좀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 아직 비디오는 좀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아직 힘들겠다. 아직 좀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새로 출시된, 중국에서 만든 비디오 생성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괴리감이 좀 상당히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만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상들보다도 훨씬 더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림이나 블러 처리된 거 없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AI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두 가지랑 앞에 있던 이미지는 그냥 어떤 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왔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모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디오 생성 툴인데 보시면은 거의 좀 괴리감이 많이 없죠.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사실 AI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좀 괴리감이 없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배경이 뭉개지거나 이런 것도 잘 없고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경우 엄청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지금 이 편의점에서 나와 있는 과자 봉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AI 생성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네, 포장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런 업계에서도 AI의 네, 그런 흐름을 타서 이렇게 포장지나 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뭐 정확하게 법으로 딱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나라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업계 그 AI 생성이나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 약간 가이드라인을 그런 제시한 나라들은 몇몇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발제집을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네 곳이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일부의 저작권을 그러니까 AI로 생성된 작품의 어떤 일부의 저작권을 네, 준 적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저작권의 성립 요건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이 들어간 그런 저작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저작권인데 그래서 AI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편집이라든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관여를 한다면 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미국의 카슈타노바가 미드전을 이용해서 제작한 그래픽 노블이 일부 저작권을 획득한 그런 케이스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어떤 뭐 일본처럼 약간 인간이 개입했으니까 이거를 저작권을 줄게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왜냐면은 이게 나라별로 구체적인 법률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은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의 발전,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인데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은 기술의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정확한 어떤 딱 법으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 중국은 AI 이미지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자체에서 공산국가지만 나라 자체에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 그 AI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네, 중국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다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일본에서는 이미 AI로 생성해서 만든 그런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그런 만화 플랫폼, 그러니까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만화 연재 플랫폼에서도 AI를 사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가 꽤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람이 선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어떤 지능,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가 물론 우리한테 조금 편리한 그런 혜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편리한 기술이 나왔거나 어떤 대단한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악용하는 부류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보이스 복제라든지 그다음에 딥페이스 페이크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법 규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제 권리 침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그건 사실 뭐 제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창작자고 작품을 손으로 그리는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를 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지금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미 AI는 내 그림을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불과 AI 기술이,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AI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현실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가 뭔가 우리의 밥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피부에 와닿아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는 예전부터 2010년도부터 이미 나와 있어서 그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는 AI 기술의 어떤 특이점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유심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I 관련 민간 자격증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얼마나 핫한 화두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서 사실 어떤 업계에서든 자꾸 이런 AI 프롬프트나 AI 엔지니어들을 뽑으려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AI 관련 기술들을 배워서 이제 뭐 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곳에 자문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AI에 대한 그런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의 신드롬이죠. 지금 뭐 우리가 알만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진짜 큰 정말 대형 기업들이 이 AI에 대해서 다 손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웹툰 쪽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그 김준구 대표가 인터뷰에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작가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만인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AI 제작 툴이 아니라 작가들을 위한 제작 툴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로켓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스튜디오, 그러니까 웹툰 제작 스튜디오와 MOU를 맺어서 이제 거기 있는 작품들을 학습시켜서 이제 AI로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션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해서 만드는 툴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시중에 풀릴 정도로, 네, 시중에 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회사에서 다 이렇게 AI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상위, 그러니까 월별 방문 수에 따른 상위 50개의 웹 제품들이에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뭐 PPT를 제작해 준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 투 비디오를 만들어 준다던가 이미지 그냥 글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그런 다양한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자 수에 따른 상위 50개인데요. 역시나 챗 GPT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림도 생성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한 가지의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이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어도비에서 이미지 저작권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해서 이런 기사들,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생성을 자기네들 거를 써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죠. 하지만 어도비에서 업데이트해서 이제 업데이트한 사용자 이용 정책에 모든 창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어도비에 준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아마 이거 너무 최근이어서 이게 며칠 전이거든요. 며칠 전이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를 누르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사용 못 하잖아요. 튕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의를 해야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항목을 추가하고 동의를 안 눌렀을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프로그램을 튕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엄청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의 경우에도 아마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게시된 사용자의 데이터, 그러니까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겠다. 그래서 자사의 AI 학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는데 X 역시 사용자가 올리는 게시글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사항을 새롭게 추가했고요. 그래서 작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가들은 당연히 너무 싫죠. 내가 쓰는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가져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글 쓴 것까지 다 이런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부분의 영역까지 다 AI가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그 인스타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작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AI 학습을 하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지금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작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온 팔로워 수, 이걸 어떻게 다 날려. 너무 아까워. 내가 어떻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필터를 씌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AI가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필터를 씌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글레이즈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글레이즈를 가지고
자기 그림이나 작품을 넣으면 글레이즈가 이제 AI가 학습하지 못하도록 3단계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필터가 단계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단계 같은 경우는 필터가 과하게 많이 들어가서 좀 약간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다음 2번째는 약간 필터를 조금 넣은 거.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약간 좀 텍스처를 위에 입힌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그냥 쓸만한 정도, 그림을 볼 때 방해되지 않는 정도. 그래서 단계별로 이 필터를 씌울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막는 그런 글레이즈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는 작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이제 SNS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죠. 이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향들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뭐 좀 된 정보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동향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툴들이 지금 뭐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웹툰이라든지 이제 딥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웹툰을 제작할 수 있다 하면서 나와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만화의 컷 디자인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약간 위젯 형식으로 선택만 해서 이렇게 칸 안에 이미지를 생성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말풍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사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AI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림체인데요. 그건 왜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림, 그러니까 웹툰 그림의 어떤 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웹툰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성형으로 만든 이미지, 만화 이미지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약간 반실사처럼 만화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반실사 같은 이런 느낌이 약간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약간 독자들한테 괴리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키 스튜디오가 좀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 스튜디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컷만화인데, 컷만화 여기서 어떤 걸 AI로 제작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전혀 모르시겠나요? 배경을 다 AI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캐릭터들은 직접 그리신 거고요. 배경을 다 AI로 제작을 해서 요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 가져온 작업물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도대체 미드저니를 사용하느냐. 자, 우선 미드저니의 장점, 그러니까 각 툴마다 그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미드저니의 장점은 우선은 사용 방법이 쉽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쉽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쉽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고, 그 미드저니 자체에 또 업스케일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해서, A2 사이즈까지는 출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대단히 그냥 뭐 전공자가 아니거나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크게 잘 모를 정도의 퀄리티로 인쇄물도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페인팅 기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물이 늘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을 내가 선택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하지 못하는 스타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사에서부터 뭐 과거의 어떤 뭐 명화 스타일, 그 다음에 만화 스타일, 일본 만화 스타일,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유화, 뭐 아크릴, 색연필, 실크 스크린, 판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39,000원이, 월 39,000원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미드저니를 통해서 어떤 뭐 외주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2, 3년 구독료는 그냥 나오니까요. 그래서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D,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우선 일관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관성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배경을 지정한 다음에 뭐 개체를 삽입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저니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장면, 그 다음에 야한 장면, 어린이가 다치는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선은 네, 그런 것들이 잘 나와요. 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림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 같은 경우는 대화형으로 이미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 GPT로 대화를 하면서 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떤 시대의 뭐 르네상스풍의 뭐 이런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그림이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시키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적 다른 툴에 비해서 한국적인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좀 많이 됐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안 나왔던 이제 한복 같은 그런 이미지도 네, 달리에서 가장 처음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근데 지금은 미드저니도 한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약간 그랬었고요. 그래서 단점을 보시면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웹툰이나 만화를 제작할 때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캐릭터의 얼굴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얼굴의 형이 약간 둥근 얼굴에서 약간 뾰족한 형태로 바뀐다던가 눈의 색깔이 살짝 바뀐다던가 뭐 이런 등의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피나 폭력이나 성 문제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웹툰을 하다 보면 독자들한테 약간 고구마를 좀 많이 먹여야 그래야지 사이다를 줄 때 굉장히 좀 극대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잔인한 장면이나 뭐 이런 장면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SD의 단점 같은 경우는 우선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3090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그런,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을 때, 해상도가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아니면 이런 좀 뭔가 괴리감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3090을 쓰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해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090 정도는 돼야. 지금 4090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제가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설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나와서 업데이트 되면 또 무슨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 가져다 넣어야 되고 뭔가를 삭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완전 문과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이과의 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 과정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도대체 이걸 수치를 높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뭔가 수치를 높였어. 근데 자꾸 에러 메시지가 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너무 접근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체를 내가 만약에 학습시켜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로라나 체크포인트를 다운받아서 적용을 시켜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그림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I 생성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보면은 이거는 약간 AI 이미지인데? 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림체를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이제 달리의 단점은 일관성 유지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최근까지 해봤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나오는 건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미지 비율의 수정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인페인팅 기능이나 대화를 하면서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수정을 해주긴 해요, 부분을. 그렇지만 그림체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에 이미지가 또 들어갔네요, 글자가. 이미지 생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다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작업하다가 난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바쁜데 마감을 쳐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미드저니가 가장 장점이 많다. 그래서 보통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미드저니에서 컨셉 캐릭터나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뽑고 그 다음에 SD로 가져가서 그걸 디벨롭 시키거나 이런 과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얼굴 없는 그런 군중 컷, 약간 웹툰에 들어가는 그런 배경 컷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봤던 그런 작업이고요. 왜냐면은 미드저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림을 잘 그려버리니까 근데 나는 좀 못 그린 그림도 필요해. 그래서 저 S값을 0으로 주면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드저니는 조금 사용을 하시려면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조금 외워두시면 근데 많이 쓰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기사 같은 이미지를 기사에 쓰일 만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뭐 아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약간 뭐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의 어떤 그런 일러스트를 연출할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스케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원본을 200% 확대한 거고 이건 미드저니 내에 있는 업스케일 기능입니다. 그리고 업스케일을 했을 때 2배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200% 확대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글자글 거리는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뽑은 다음에 다시 다른 업스케일 툴을 가져가서 또 업스케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캐릭터 시트는 너무 잘 만들어요, 사실. 컨셉 어떤 웹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약간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캐릭터 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그냥 지금 저는 이제 키워드 같은 프롬프트를 최대한 단순하게 쓴 거예요. 그냥 예시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썼는데 그냥 연령대,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캐릭터 시트, 그 다음에 파란색, 축구 유니폼 이렇게만 써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만들어 본 거고요. 색깔별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웹툰 기획서를 만들려고 이제 해본 건데 이때 당시에 제가 달리로 이 이미지를 뽑았어요. 왜냐면 달리가 조금 한국적인 그런 그림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국적인 그런 웹툰에 가깝게 만들고 싶어서 먼저 달리로 이미지를 뽑았고요. 그걸 가지고 미드저니한테 주고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서 오른쪽으로 디벨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이미지를 주면 얘가 참고 이미지와 비슷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컨셉 컷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 AI로 만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관계도를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웹툰 기획서에 이렇게 캐릭터 시트와 캐릭터 프로필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웹툰에 들어가는 내용의 어떤 컨셉 일러스트를 제작을 해본 거예요. 판타지 장르였거든요. SF 판타지 장르여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웹툰 만화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었던 페이지 만화예요. 그래서 한 18컷, 20컷 정도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만화 작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대충 보면은 뭔가 그럴싸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약간 옷의 스타일이 조금 바뀌고 옷 컬러가 살짝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눈의 모양이라든지 눈의 컬러 이런 것들이 좀 바뀐 지점도 있고요. 배경 같은 경우도 톤들이 다 다르게 나와서 전 최대한 손을 안 쓰는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리터치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터치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 배경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색감 조정 정도만 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패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프롬프트를 다르게 바꿔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얘가 미쳐서 이런 이미지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를 보면 좀 약간 프롬프트가 예상이 되시겠지만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끔씩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병맛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약간 그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한 건데 이것도 프롬프트를 바꾼 게 아닌데 그냥 같은 프롬프트로 썼는데도 네, 이런 이미지들을 중간중간 계속 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드는 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뭔가 그림자 보세요, 주름 보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판 그림을 웹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작가가 실제로 이렇게 팠으면 아마 손목이 진작에 벌써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단순하게 뭐 2도 채색 정도? 네, 그 정도의 퀄리티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로 약간 변경을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지금 이런 정도까지 조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캐릭터 얼굴 이제 원본 이미지를 주고 저보다 잘 그리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질투가 나긴 하는데 전 그냥 인정했습니다. 미드저니가 나보다 더 잘 그려. 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주고 얼굴만 주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스타일이 네,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캐릭터의 표정, 다양한 표정들을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웹툰을 제작하고 기획할 때 사실 이 얼굴 업계 용어로 얼굴치기 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얼굴이 생성이 된다면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도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엔 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이걸 다시 내가 그렸을 때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지금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여자 캐릭터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키워드를 바꿔서 이제 하면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와서 키워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생성을 하니까 이런 다양한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관성 있는 이미지. 물론 옷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전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시트, 어라운드 시트, 전신 시트 그릴 때 얼마나 귀찮고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신이 들어갈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뭉개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얼굴과 몸을 따로 생성해서 갖다 붙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컨셉으로 네, 만들어 본 겁니다. 저는 우선 잘생긴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잘생긴 얼굴들을 네, 만들고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네, 약간 의사, 연구원 네, 그런 키워드로 만들었던 전신 포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드저니가 처음 나왔을 때 우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성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약간 우리 그 엑스트라 컷이라고 하죠. 그래서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저 오른쪽에 이제 여자가 포함된 거는 이제 주인공이 있고 약간 뒤에 서브 남자 주인공이 있었으면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네,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것도 인페인팅을 이용해서 그 한국적인 그런 잘생긴 얼굴을 만들려면 우선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얼굴을 바꿀 수 있지만 우선 그냥 3명도 나오는구나, 4명도 나오는구나, 5명도 나오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 구미호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반신만 있었어요. 근데 미드저니에 이제 펜 기능이라고 해서 약간 어느 부분을 방향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계속 그쪽만 늘어나는 기능이 있거든요. 늘어나면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상반신만 나왔는데 밑을 계속 제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으로 네, 만든 케이스고요. 요거는 약간 SD 캐릭터 스타일로 약간 귀여운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니지 모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일본 그림체를 굉장히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일 유지 일관성 파라미터가 또 생겼고요. 캐릭터 얼굴 유지 네, 그런 파라미터가 생겨서 저 위에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수작업 그림을 주고 스타일을 따라 해보라고 한 건데 저 좌절했잖아요. 너무 잘 따라해서 좌절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오버소울의 그림들을 넣어서 제가 이 스타일대로 이제 해줘 그랬는데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좌절감이 느꼈지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캐릭터 일관성 유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르는 액션 장르여서 조금 요런 캐릭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를 얼굴만 잘라서 업스케일을 시킨 다음에 네, 요게 지금 업스케일 시키는 툴인데 얘는 유료 스케치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스케일 뭔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는데 요게 지금 1년에 11만 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무료 스케일업 네, 툴을 찾았는데 그냥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관성 있는 캐릭터 모션을 만들고 지금 왼쪽 보면은 몸은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지금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각도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얼굴을 모가지를 댕강 자르고 네, 이렇게 얼굴만 넣어서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전문가가 보지 않는 이상 우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을 계속 일관성 있게 뽑을 수 있는 이제 표정을 좀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약간씩 달라져요. 아마 초반에 나왔던 요 이미지보다 턱이 조금 더 길어지고 뾰족해지고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네, 테스트를 해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판타지 액션물이어서 뭔가 이렇게 능력이 발동했을 때 눈이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만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해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두 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펙트 기능을 넣어본 건데 이렇게 확 놀라는 장면 있잖아요. 뭔가 깜짝 놀라는 장면 했는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얼굴이 약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일관성 이미지를 테스트 해봤고 요거는 이제 스타일을 합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일러스트에 약간 팝적인 느낌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생성한 이미지와 이 위에 이미지 두 가지를 네, 섞어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겁니다. 요즘에 웹툰들이 중간중간 약간 컨셉 컷들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컨셉 컷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스타일을 합쳐서 네,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배경. 지금 이거는 몇몇 웹툰 스튜디오에서 이 롱스크롤 배경을 만들 때 AI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되게 초반의 이미지는 되게 조그매요. 네, 16대 9 비율로 우선 만들고요. 그거를 위로 아래로 계속 늘려서 이렇게 롱스크롤 연출에 네, 맞게끔 네, 요렇게 해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의 도시 배경 네, 이런 것들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요 느낌이 마음에 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요런 로판 배경으로 쓸만한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줌아웃 기능을 해서 이렇게 계속 늘렸어요. 네, 이렇게 늘려가지고 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되게 운이 좋게도
세종대 학생들이 이현세 작가님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AI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서 AI 웹툰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운이 좋게도 거기 패널로 가게 돼서 이게 바깥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실제로 이현세 작가님의 그림체를 학습시켜서 네, 요런 스타일로 로라를 만들었어요. 로라를 만들어서 웹툰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티, 스케치, 그 다음에 로라 사용해서 캐릭터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런 웹툰 컷을 만든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사실 여기 갔을 때 저는 약간 좀 웹툰 제작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보고 약간 내용이 저는 이제 웹툰으로 만든 거 140컷 정도 되는 거를 다 봤거든요. 여기서 다 봤는데 괴리감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기 갔다가.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이제 캐릭터 시트로 이것도 이제 옥토캐 스튜디오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어라운드 시트 만드는 게 사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포즈 같은 경우도 오픈 포즈라는 컨트롤렛의 오픈 포즈라는 기능이 있어서 포즈를 내가 지정을 해주면 그와 같은 포즈로 네, 오른쪽처럼 네,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와도 네,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옥토캐 스튜디오에서 AI 웹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또 네, 동의를 받고 가져온 웹툰 컷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번에 이제 컴피 UI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생긴 지는 좀 됐는데 저는 우선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조금 더 세세한 그런 뭐 편집이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를 쓰면 이런 식으로 네, 일관된 캐릭터를 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AI로 만들어서 네, 실제로 이제 수익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AI 크몽에서도 AI 웹소설 표지라든지 그런 뭐 장르 소설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실제 작품은 아니고 웹소설 표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목이고 뭐고 그냥 다 제 맘대로 그냥 쓴 겁니다. 제 맘대로 그냥 쓰고 이렇게 표지를 네, 생성을 해본 거예요. 판타지 장르를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것도 장르 소설 표지 일러스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뭐 제목이고 뭐고 그냥 다 제 맘대로 네,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디자인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컨퍼런스 표지였는데 약간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키워드를 쓰니까 왼쪽에 이미지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약간 사람의 뇌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이런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네, 이렇게 표지 작업 같은 것들을 제가 AI를 사용해서 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AI 커뮤니티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대한 그런 종목과 그 다음에 배경, 파리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네,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신 것도 있고 자유주제도 있었는데 우선은 에펠탑과 마라톤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드르 3세 다리와 그 다음에 서핑이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뭐였냐면 우선은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상상의 이미지는 굉장히 잘 표현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고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네, 잘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다리를 뒤에 배경으로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결국엔 안 돼서 참고 이미지를 넣었어요. 내가 알려준 거지. 미드저니한테 알려준 거지. 미드저니야, 알렉산드르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 제가 생성했던 것들이고요. 제가 실사는 잘 안 만들어서, 네, 요런 것들, 만든 것들, 네,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중 컷도 원래 옛날에는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디자인적인 소스 같은 경우도 다 만들 수 있고요. 뭐 자동차 디자인, 비행기 디자인 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I 생성 이미지의 원리에 대해서 저도 뭐 사실 공학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 학습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깨끗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많이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밥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밥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이거는 밥일 수도 있고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 흐린 이미지를 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뭔지 모르겠어.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I 이미지 학습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생성의 방법은 얘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잘 익은 아보카도라는 단어와 함께 아보카도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깨끗한 이미지, 그 다음에 노이즈, 조금씩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저 깨끗한 이미지가 아보카도라는 것을 AI가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의자라는 것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아보카도 같은 안락 의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아보카도 모양을 갖춘 의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생성 방법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 방식이 약간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이거 이미지의 짜집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지의 짜집기보다는 많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저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인간의 학습 방식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실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이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소재나 주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정말 난 신박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뭐 몇십 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누가 생각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왔고, 뭔가 내가 그거를 모방을 하는 건지 표절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이 없을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지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학습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도 사실 다양한 그림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 중에 뭔가 마음에 드는 어떤 한 요소나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작업하는 방식에 차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과 AI 생성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도구이자 툴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저의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창작을 하는데 어떤 한계점이 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생각보다
뭔가 그냥 캣 하면은 이미지 그려지잖아. 저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을. 왜냐면 제가 실제로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자, 먼저 이미지를 구상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고양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고양이를 가운데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은 뭐 끝부분에 배치할 건지 저 멀리 배치할 건지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빛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넣어야 돼요. 파라미터도 어떤 이미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파라미터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한 어떤 딸깍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딸깍이라고 이제 비하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프롬프트의 형성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어차피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생성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 이미지도 화풍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실 그 포스팅을 보지 않아도 이 이미지를 보면 이거 이분 아닌가? 하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풍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이미지들을 AI가 주더라도 이거를 선택하고 초이스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엔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목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나의 기획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이미지를 걸러내거나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이미지를 원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지식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지만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물론 읽는 능력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늘 새로운 능력들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과거의 변화처럼 우리 맨 처음에 포토샵 나왔을 때 또는 스케치업으로 웹툰 배경을 했을 때 독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스케치업 배경 안 쓰잖아요? 작가가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변화처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응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더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안목과 기획 그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술가가 됐던 아니면 뭐 게임 일러스트, 원화 일러스트든 아니면 웹툰 작가든 만화가든 실제로 본인이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 이런 AI 이미지 생성기를 훨씬 더 잘 활용을 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제 준비한 건 이게 단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출시된 AI 생성기들을 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단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생성기의 장단점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화 웹툰을 제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저도 아예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업적 가치를 지닌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생성기의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툴이 나와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